오늘은 최근에 제가 심각한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증상이 있는 줄 알고 정신과에 다녀왔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겪었던 증상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힘이 쭉 빠지고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고 자꾸 침대로 눕게 되고 게임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감정 조절이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막 대놓고 막 화를 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안에서 약간 삭혀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이제 다른 이성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약간 소용돌이 쳤다고 해야 되나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인데 너무 그 감정에 파도가 온다고 할까요? 연동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운동도 가려고 해봤는데 운동 갈 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의미였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받고. 근데 사실 간 데는 정신건강의학과, 흔히 정신과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뭐 그렇게 인식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지금은 뭐 미디어에도 조금씩 나오면서 인식이 그래도 전보다는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한 거부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게 어제 일인데요. 그래서 뭐 들어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더라고요. 뭐 인테리어를 따지는 게 웃길 수도 있겠지만 인테리어도 잘 해놓으시고 이상한 사람도 없고 되게 차분한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게 된 계기를 아까 하나 놓쳤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뭐 미디어의 영향도 받고 아니면은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 정신과가 마냥 진짜 정신병자들만 가는 곳은 아니다, 좀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가야 한다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준 책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용기를 조금 얻어서 갔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뭐 일단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니까 무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되게 많아요. 한 9개인가? 문항도 엄청 많고 8개인지 9개인지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검사 결과지랑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는 ADHD라고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밀 검사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상담했을 때 30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나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해보자 라는 소견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일단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 얘기를 한 게 그런 거죠. 어렸을 때나 군대 있을 때 뭐 타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냐, 그런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거에 대해서 삼자의 입장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뭐 군대에서도 뭐 일 잘한다고 얘기 들었고 선생님한테 막 질책받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집중력이 이슈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서 그걸 들어보시더니 그런 종합적인 결과를 내리신 거죠. 그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다, ADHD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본인도 이제 먹는 약이 있고 이게 ADHD 약이, 저는 책을 조금 읽어서 아는데 자극제 계열이랑 비자극제 계열이 있어요. 비자극제 계열가 좀 부작용이 덜하고 굳이 자극제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그렇게 좀 먹어보고 다시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ADHD 관련된 영상이나 뭐 책도 찾아보고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별로 좋은 얘기가 있진 않더라고요. ADHD가 장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정말 많아서 정말 내가 이런 상태면은 조금 많이 이겨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와중에 전문가로부터의 소견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맞아,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한국 사회 자체가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기준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약간 불안감에 빠질 만한 일이 있으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하나밖에 없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월에 전역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긴 했는데, 마침 저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뭐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뭐 끙끙 앓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도 꿨거든요. 무슨 꿈이냐면은 고등학교에 재입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아마 뭐 제
학벌 콤플렉스가 발현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좀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약물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구나. 자극제 기호를 쓸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워낙 쇼폼도 그렇고 인스타 릴스, 뭐 틱톡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자극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 와중에, 왜냐면은 제가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내리고 닦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힘들면 안 되거든, 사실. 이건 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올리고 내리고 닦는 건데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아마 드러난 것 같아요. 최근에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하여튼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컨디션이 거짓말같이 괜찮아졌어요. 제 생각에는 시민성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막 내가 진짜 ADHD면 어쩌고 막 그런 잡생각들이 이제 전문가 소견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니까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제 컨디션이 저하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을 듣게 되니까 전문가한테 안도가 되면서 컨디션이 훅 올라와졌던 게 느껴졌고, 어제 되게 활기찼어요.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내가 게으르고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고, 사실 저는 얘기할 데도 없거든요. 뭐 돈 모은다고 친구들이랑 연락은 하는데 안 만난 지도 오래됐고, 사실 친구들 만나도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나 힘들다. 뭐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뭐 말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면 너무 튀적인 사고인가, 하여튼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건 뭐 얘기해도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전문가를 만나서 전문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넌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뇌가 가벼워지고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은, 오늘 약을 먹어봤는데요. 약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게 모르겠어. 이게 시민성적으로 약화됐던 부분이 얘기를 하면서 극복이 돼서 지금 컨디션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컨디션이 좋은 건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자지도 않았어. 어제도 조금 늦게 잤거든요. 한 1시쯤 자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청소하고 씻고 헬스장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사실 병원 가기 전에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 정말 힘들어요.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힘들고 그냥 뭐 말로 해서 끌어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병이 진짜 이렇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점점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유튜브도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거고요. 좀 의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뭐 의욕이 정말 없었는데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의욕이나. 그래서 뭐 제가 뭐 남길 말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감기가 걸리면은 뭐 내과에 가고,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방전됐을 때 정신과 가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아프니까 치료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방문을 안 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저는 없습니다. 아직도 저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만 믿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인터넷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전문가는 또 수년간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더 잘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무기력하거나 감정 조절이 힘들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에 써주세요. 저도 그냥 궁금하네요. 한번 이제 그런 상태가 됐던 사람으로서 좀 그래도 여기 털어내신다면 조금은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왜냐면 친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거고, 뭐 부모님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런 거 여기다 털어놓고 가세요. 털어놓으시고, 뭐 제가 뭐 진정으로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 한 달 2주 그 정도의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서 100%는 이해 못해도 제가 70%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털어내시고 조금 좋은 상태로 호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한 해 불안을 갖고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지금이지만 이렇게 힘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